영어로 인터뷰를 엄청 유창하게 하시고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탈리아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 말고 바로 이곳 이탈리아 물의 도시라 불리는 베네치아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의 도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최대 관광 명소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베네치아보다는 베니스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베네치아라는 말은 이제 이탈리아 말로 베네치아를 베네치아라고 하고, 이제 이 베네치아를 영어로 바꾸면은 베니스라고 하죠. 그래서 간혹가다 한국 분들이 베네치아랑 베니스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이드 할 때 이야기인데, 점자는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사모님과 사장님을 이제 모시고 물의 도시 베네치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로마 쪽으로 내려가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올해는 베네치아를 봤으니까 내년에는 베니스 봐야겠다 그치? 하면서 이제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좀 전에 보신 게 베니스, 영어로 베니스고 또 이제 이탈리아 말로 베네치아인데, 이제 저는 너무 진지하게 대화하시니까 그럼요 또 오시면 또 좋죠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는데, 거기다가 대고 제가 사모님 이거 똑같은데 그거 모르셨어요? 이러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랬던 적이 나는데, 서로 같은 곳이지만 부르는 게 다르다. 약간 왜 우리나라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국, 대한민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뭐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 관광 명소로 유명한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 영화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니스 국제 영화제입니다. 이게 베니스 국제영화제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이게 왜 베니스 국제영화제로 알고 있냐면 영어로 직역을 해봤을 때 베니스 필름 페스티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죠. 근데 이게 이탈리아 말로는 모스트라 인테르나치오날레 다르테 시네마토그라피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직역을 해보자면은 베네치아라는 말이 없죠. 여기에 이태리 말로는. 직역을 해보자면은 국제적으로 예술적인 영화들을 보여주는 곳, 쇼한다, 보여준다, 모스트라가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이 베니스 국제영화제를 그냥 영화제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예술적인, 그런 아트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아무튼 최근에 올해에도 이곳 베니스에서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열렸는데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엊그제 날짜 기준이죠. 오늘이 13일이니까 엊그제까지 이게 열렸는데, 이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영화제가 바로 이 베니스 국제영화제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칸 영화제가 있죠. 프랑스 칸.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를린 국제영화제, 이것도 이제 독일에 있는데, 항상 이런 것들 보면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유럽에서 다 해먹죠 이런 거 보면은. 아무튼 이렇게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그런 영화제들이 있는데, 베니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역사가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화에 대한 자부심은 그야말로 엄청나죠. 근데 올해 이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인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번에 심사위원장으로 초청되셔가지고, 사실 이게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봉준호 감독님의 이 한국 영화 기생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잖아요. 막 오스카상도 받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이곳 이탈리아에도 굉장히 크게 전해졌었는데, 사실 이 베니스 국제영화제는요, 프랑스의 칸 영화제랑 또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랑 조금 한국하고의 관계가 남다릅니다. 그야말로 이탈리아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한국하고 한국 영화계하고 굉장히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그런 영화제인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3대 영화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 순회 상영이 있는 유일한 영화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베니스 인 서울이라는 영화제로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자국 영화들을 그곳에서 틀어준다고 하는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영화제인 건 틀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탈리아 영화 감독들도 한국에 내한해가지고 이제 그런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 깊고 또 전통이 있는 그런 영화제에서 한국하고 이런 교류가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일이라 생각하고, 또 이런 세계적인 베니스 영화제에 한국 영화 감독이신 봉준호 감독님께서 그냥 초청된 정도가 아니라 심사위원장으로 초청된 것은, 이곳에 한국 영화 감독님이 오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 영화계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일인데, 제가 이탈리아에 살고 있지만 저는 로마에 살고 있다 보니까
물의 도시 베네치아까지 여기서 한 6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간다 그래서 제가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그냥 분위기 정도 보는 게 전부일 것 같은데, 베네치아에서 살고 있다면 그쪽을 가서 좀 이렇게 찍었을 테지만 로마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한 이탈리아 기자분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한국 봉준호 감독님에게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필름 페스티벌, 이탈리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소감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탈리아 말로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봉준호 감독님 여기 이게 있으니까, 이어폰이 있으니까 동시 통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것 같은데, 소감을 여쭤봤을 때 봉준호 감독님이 영어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영어로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내 최근 작품이 기생충인데 그때 이탈리아 잔니 모란디의 음악을 사용했다. 그 노래 아마 아실 거예요. 이요 지노키오인테 하는 거 있거든요. 네, 제가 노래는 안 할게요. 노래는 하면은 노래는 아무튼 이 노래를 삽입했는데, 그 이유가 봉준호 감독님의 아버지가 그의 팬이셨다. 과거인 이유는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밝히셨는데, 잔니 모란디의 팬이셨고, 또 이분께서 이탈리아 칸초네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한국 영화 기생충의 이탈리아 칸초네인 인지노키오 다떼를 삽입곡으로 넣었고, 이 기생충이 대박이 났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곳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한국 영화 기생충이 막 오스카상 받고 막 난리 나니까 그 영화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인지노키오 다떼라는 이탈리아 칸초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칸초네가 들어간 영화? 우리도 함께 오스카를 땄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완전히 도배가 됐는데, 그런 거죠. 우리도 한국과 함께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함께 그 오스카상을 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숟가락 얹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이탈리아 사람들도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 아무튼 다시 봉준호 감독님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사실 이 음악을 부른 잔니 모란디를 만나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내용에 이제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 베니스 필름 페스티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영어로 인터뷰를 하시고, 진짜 감동적인 거, 진짜 봉준호 감독님이 인터뷰 내용에서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영어로 인터뷰를 엄청 유창하게 하시고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한국말로 이탈리아 영화는 긴 역사를 지녔고 또 많은 유산들을 남겼다. 그러면서 이제 뭐 펠리니,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빅토리오, 데시카, 로셀리니 등등 이탈리아 영화계에 있는 그런 주요 인물들을 다 이렇게 인터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놀랐죠. 왜냐면은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탈리아 사람 보고 한국의 영화계의 주요 인물들 이름을 다 대봐라, 이런 거거든요. 왜, 우리도 서양 사람들 이름이 좀 쉽진 않잖아요, 금방 외우기가. 근데 이거를 다 외우셔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야. 와, 일단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한국말로 하시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 동시통역을 들으면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되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죠. 영어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한 것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말로 이렇게 한국 정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고, 그런 뉘앙스가 있고, 또 영어나 외국어로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의 영화계,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특히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필름 페스티벌을 다 봤을 텐데, 한국어로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은, 개인적으로 저는 봉준호 감독님께서 한국어로 전달하신 메시지가 다른 외국인들한테는 이제 동시통역으로 들렸겠죠.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더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이 국제영화제가 엊그제 11일 날 끝났는데, 봉준호 감독님의 인터뷰 내용 말고도 또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 이게 더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봉준호 감독님이 처음으로 이제 오스카상을 타고 잔니 모란디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잔니 모란디를 만나셨을 때 무릎을 꿇고 굉장히 장신이세요. 봉준호 감독님 제가 알기로 180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장신이죠. 장신이신데 무릎을 이렇게 꿇고 잔니 모란디를 이렇게 팔을 잡고 이제 만난 사진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영화 기생충에 삽입된 이 인지노키오 다떼라는 음악, 이 칸소네는 그 이탈리아 말로 직역을 해보자면은 너에게 무릎을 꿇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센스 있게 이 봉준호 감독님께서 유머 감각을 발휘하신 거죠. 처음 만났지만 고마운 마음도 있으실 테고, 또 이 음악 그대로 인지노키오 다떼 무릎을 꿇고 만나가지고 이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 사진을 갖고 이제 잔니 모란디가 막 웃으면서 이 사진 찍은 거를 이제 자신의 SNS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말로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그 게시물에다가 글을 적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읽어보자면은 Finalmente ho conosciuto il grande regista coreano Bong Joon-ho premio Oscar per il film Parasite.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는 드디어 그란데가 이제 빅, 거대한 뭐 그런 뜻인데 거대한 한국의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님을 만났다. 그는 오스카상을 수상하고 또 이제 뭐라고 했죠? 기생충을 통해서 오스카를 수상한 유명한 감독이다. 이게 여러분 이분 SNS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여기 뭐 TG24 해가지고 이탈리아 언론에 나온 거예요. 기사가 쭉 도배가 됐는데 거기 나온 거 지금 참고하는 겁니다. 보면은 È stato così simpatico che si è messo in ginocchio e ha accennato in ginocchio da te. Mi sono emozionato. 이 내용을 직역해보자면은 굉장히 호감이 가고 호감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인지노쿄 다떼 너에게 무릎을 꿇고 라는 이탈리아 깐초네를 응용해서 자신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 나 잔니 모란디는 감동했다 라고 이 내용을 이제 SNS에 적었는데 이 게시물에 좋아요가 48,000개가 달렸고요. 엄청나죠? 그리고 댓글도 800개 가까이 달리면서 주로 이제 이탈리아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정말 유쾌하다, 유머 감각 있다, 넘버원, 누메로 우노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봉준호 감독님이 이 잔니 모란디를 만나고 보인 행동에 이제 무릎을 꿇을 줄 몰랐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댓글도 있네요. 잔니, 너 한국인 친구 진짜 호감이 간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약간 돌직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준호 감독님을 이제 야, 너 친구, 한국인 친구 진짜 호감이 간다.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한국과 이탈리아 영화계에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번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말고도 사실 예전부터 한국하고 이탈리아는 서로 이런 영화계에서 좀 끈끈한 그런 사이였어요. 대표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된 르네상스가 시작된 예술의 도시 피렌체에서 코레아 피렌체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말 그대로 피렌체 이탈리아랑 또 한국하고 이 영화계에 있어서 서로 이제 매년 이런 영화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필름 페스티벌을 2003년부터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인가요? 그 피렌체 필름 페스티벌에 상영하는 한국 영화들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그거를 보러 가기 위해 줄을 섰다는 그런 엄청난 한류 열풍이 불었다는 소식을 제가 그때 영상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영상을 못 다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국하고 이탈리아랑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특히 이런 영화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또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현대 문화, 예를 들면은 그야말로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화. 우리나라가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이 많은데 그런 것도 있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1위가 이제 아말피 포지타노 이탈리아인데 이제 뭐 이거는 뭐 그냥 서로가 그만큼 이쁘다. 그만큼 이제 생전에 꼭 가봐야 된다.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그런 영화 중 탑 순위에 들어가는 영화에 이탈리아 영화가 몇 개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든지 이게 한국 분들도 인정하시는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그런 영화예요. 촬영지는 이탈리아인데 제가 몇 번 브이로그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인생은 아름다워 이거는 엄청난 명작 중의 명작이죠. 로베르토 베니니 작품이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시네마 천국 이것도 굉장한 명작이죠. 엄청난 작품인데 이런 영화들이 20세기 영화예요. 굉장히 요즘 영화는 이제 조금 옛날 명성에 비해서 조금 이탈리아 영화계가 옛날에 비하면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역사로 따지면 엄청난 그런 영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고 또 한국은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현대 문화 뭐 케이팝을 시작으로 그런 현대 문화를 굉장히 이끌어가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의 콜라보레이션은 어찌 보면은 굉장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번 베니스 영화제처럼 이제 한국의 세계적인 그런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곳 이탈리아 여기도 세계적으로 역사가 깊은 영화제니까 이 두 나라의 레전드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다 보면은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전망으로 보여서 정말 이탈리아 사는 입장에서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세계적인 영화 감독님이신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곳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오셔가지고 베니스 영화제에 참석하셔가지고 유창하게 영어로 인터뷰도 하시고 한국말로도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영화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최근 한국하고 이탈리아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일이라 생각하고, 좀 있으면은 G20가 이곳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데 제 동생이 백신 맞은 저희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그 굉장히 큰 전시관 같은 데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베네치아 필름 페스티벌은 놓쳤지만 로마에서 열리는 G20에 관련된 그런 생생한 그런 소식들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아마 그쪽을 다 막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G20에 속한 그런 나라로서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제가 이탈리아에 살고 있으니까 마치 특파원처럼 전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제가 다음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최근에 열심히 찍고 있는 이탈리아 가상여행 시리즈, 다음 편은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에 오셔서 버스를 tas을 때, 근데 이 버스가 단체 여행 말고 개인 버스, 내가 이탈리아에서 개인 버스를 탔을 때 주의해야 될 것들 또는 깜짝 놀라는 것들, 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한국 분들이 해외여행 오셔서,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에 오셔서 버스를 탔을 때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